자, 여러분, 227페이지 양가로 3번 주택의 세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7페이지 양가로 3번 주택의 세율이요. 별장은 동그라미 니은번에 1천번에 44% 세율 적용된다는 거. 동그라미 2번 별장 이외 주택은 기억번 다시 보시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의 소유한 주택을 여러 채 주택이 있어도 여기 포인트죠. 주택별로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주택별이지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 이름 틀려요. 주택별로 각각입니다. 여러 채 주택이 있을 때는. 그리고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하고요. 통합과해서 과세하고. 228페이지 넘어겨서 보시니까 228페이지. 자,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4, 즉 01, 04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표를 보니까 과표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보니까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액의 밑줄이요. 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인데 구분한 이러면 틀려요.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구분한 이러면 틀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주택이 있어요. 자,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건물 소유자는 갑,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이때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계산할 때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이다.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여기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해요. 자, 그런다는 거.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구분한, 자, 구분한 그러면 X라고 그랬습니다.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구분한 X입니다. 구분 계산한 과세 표준액에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세율을 적용한다면 틀려요.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합산한 과세 금액에 주택 세율을 정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를 지난주에 배웠어요. 원래 주택은 건물과 토지 공시 가격을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하는데 이럴 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 표준액을 각각 구해봐요. 그랬더니 이 시가 표준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서 나온 세액의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걸 지난주에 배웠어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분한 부분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그런 거지. 면적 비율 X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요거. 그리고 자, 지난주와 연결되는 거고,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든 2인 이상의 공동 소유자도 항상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그래서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합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주택분 재산세는 보세요.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건물과 토지는, 자, 건물과 주택별로, 그러니까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주택별로요. 그래서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자, 주택별로 각각.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으로 계산하고. 자, 그러면 요거 차이점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림으로.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지만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주택분 재산세 계산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요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급주택은 하여튼 일반주택과 똑같이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얘는 취득세에서만 고급주택은 중과세하지 다른 세금은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고급주택 4% 세율 정한다 그러면 틀리고. 양가로 4번 선박항공기 세율이요. 선박은 고급 선박이 최고 높아요. 몇 줄입니다? 5%입니다. 재산세에서 고급 선박이 최고 높고 그 5%. 그 다음에 그 밖에 선박인 항공기는 1천분의 3, 0.3% 비례세율입니다. 하여튼 선박 항공기는 비례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에서 이렇게 토지는 어떻게 외우냐? 자,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습니까? 토지는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웁니다. 분비, 종루, 별로요. 자, 분리상 토지는 세율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007, 빵24, 비례세율이요. 007, 빵24,
비례세율. 007% 어떤 게 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빵 2%는 공장, 4%는 사치성재산 토지고요. 종류별로는 소유자별로 종합운송학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과표적은 3단계 초과세율이고, 건축물은 자세한 거 다음에 할 거고 심화 과정에서 오늘은 그냥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물은 하여튼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다. 일반 건축물은 0.25%고 사치성 재산 건축물은 4%인데 잘 모르겠으면 건비. 주택은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주택은 01, 04. 최저 이거 외워야 돼요. 최저 0.1에서 최고 0.4%까지 01, 04. 몇 단계? 4단계 초과세율이라는 거. 주택 여러 채 주택이 있어도 주택별로 유지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이 틀려요. 소유자별로 합산이 아니라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고급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포함해서 0104 4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그러면 재산세 세율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재산세에서 시험 문제 여러 번 또 나왔던 것이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재산세에서 별장, 그다음에 고급 오락장, 골프장. 자, 고급 오락장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건축물이든 토지든 별장 오락장 몇 프로? 4%고요.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0104 상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4% 세율 정한다면 틀리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최고 높아요. 몇 프로요? 5%. 재산세에서 세율 가장 높은 표준 세율이 가장 높은 거 골라봐라. 고급 선박이 제일 높고, 이거 없을 때는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4%가 제일 높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응용해서 물어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 및 고급주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오, X예요. X입니다. 자, 별장 및 고급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별장이 4%죠.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예, 4% 아니라는 걸 항상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 3번의 중과세율, 재산세 중과세율은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취득세랑 이어서 계속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29페이지 4번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도시지역분이 뭔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분이 뭔지 취지만 좀 알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0년도까지 재산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까지는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세금인데요. 요게 재산세로 통합이 됐어요. 2011년도부터 비슷비슷한 세금들을 통합시켰는데,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들어온 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여러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온 건데요. 이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은 볼까요, 여러분들? 이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중, 즉 도시지역 내에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했던 세금입니다.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은.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쓸 건데 도시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도시민들을 위해서 쓴다? 그럼 도시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돼? 그래서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만 대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도시지역이니까 여러분들은 재산세를 내실 때 어떤 재산세를 내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재산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재산세 산출세과요. 요거 구한 곳에다가 도시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에다가 요건 똑같아요. 시가 순액의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서 구하는 과세 표준은 똑같아요. 여기다가 0.14% 도시지역분 세율이 0.14%인데 이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이요. 자, 여러분이 납부하신 재산세는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산세에다가 원래 재산세에다가 도시적분 세액을 합한 금액을 재산세액으로 여러분이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액에는 0.14%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도시적분 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재산세로 내고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교재 보시니까. 229페이지 4 재산세 도시적분이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자체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밑줄입니다. 도시지역 중, 여기 포인트예요. 도시지역 중 밑줄, 그리고 읽어볼게요. 해당 지방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재산세 도시적분 적용 대상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밑줄이요. 그러니까 선박한 공기는 아니에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밑줄이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다음에 기업과 밑줄이요. 니은의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밑줄이요. 동그라미 기업번 어떤 거냐?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니은번 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 0.14%의 도시적분세액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자 여러분들이 좀 재산세로 납부하고 있다는 거, 재산세로. 그래서 거의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고 다음에 기회 되면 살짝 볼 거고요. 이렇게 취지를 이해해서 이런 정도만 아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5번 세율 적용 보겠습니다. 229페이지. 동그라미 1번이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에 수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 다만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 다음의 과세표준의 경감 대상 토지 과세표준의 경감 비율. 여기에 올해 신설된 규정인데 이 경감 비율을 법에 명문화했어요. 그 가로가 밑줄입니다. 비과세 면제의 경우에는 자 이를 100분의 100, 즉 100% 면제한다는 거, 요 밑줄이요.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정한다. 그래서 감면할 때 감면 비율이 몇 프로라고요? 100%. 요거 자 밑줄이고요.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230페이지 보시니까 230페이지 재산세 세율 적용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다 배웠어요.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여기 포인트죠.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해서 종합합산 대상 세율을 정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종합합산 대상 되는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라는 거. 여기다가 세율 정한다는 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또 여기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하여 비추려. 그래서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끼리는 별도끼리 그 가격을 합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유적으로 합산해서 세율 적용하고. 분리대상 토지는 분리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을 과세표준해서 분리대상 토지 세율을 정합니다.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밑줄입니다. 또 주택별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각각 주택별로입니다. 소유적으로 합산 X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은 금방 봤었던 거예요.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여기 포인트죠?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해서.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든 뭐하든 건물과 토지를 합산합니다.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해서 주택 세율을 정한다 밑줄이에요. 동그라미 4번은 이거 통합에 관한 건데, 지자체 통합에 관한 건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2020년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도 참고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중요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주택 시가표준액이고 그 다음에 시가표준액에다 공정시장을 몇 프로 주택? 60% 맞습니다. 2번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곱하는데 몇 프로? 70% 곱한 금액이고 토지 건축물은. 3번 토지에 대한 재산 과세표준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건축물은 몇 프로? 70% 맞습니다, 여러분. 토지 건축물은. 3번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때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감 잡았잖아요. 뭐로 합니까? 항상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토지니까 시가표준액에다 반드시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을. 몇 프로요? 70% 곱한 금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 70% 또는 토지 개별 공시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한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하여튼 3번 틀렸습니다. 4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은 몇 프로라고요? 4%고요.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로 적용합니다. 주택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다 지금 세율 적용과 관련한 거 다 배웠습니다. 5번의 비과세입니다. 재산세 비과세는 별표시 2개 합니다. 최근에 독립화 문제로도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서도 나오고 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인데요. 요거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중요하지만 당연한 겁니다. 1번 볼게요.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근이죠?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고,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동그라미 1번이요.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은 우리도 과세해야죠. 우리 정부기관 재산의 비과세 중 그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재산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해주고 당연합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었죠. 두 번째 재산세 대상 재산을 그냥 매매계약 아니고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대시 끊었었죠. 두 번째 요건. 세 번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치우기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걸변동 됐다고 해서 누가 납세문자라고 납세문자 배웠어요? 매수계약자. 자, 그래서 시험에서 국가와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재산은 국가 등의 소유이므로 비과세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예. 넘어갑니다. 2번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1번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가론에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해서 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자, 밑줄입니다.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요. 여러분, 국가나 자체가 내 빌딩을 무상으로 사용해요.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에. 그러면서 때가 되면 재산세는 고맙긴 한데 내주셔야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연필도 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세인데 임대료 꼬박꼬박 내면서 내 빌딩이나 토지를 사용합니다. 그럴 땐 당연히 뭐고? 내 빌딩에 임대료 내면서 사용해요. 국가 자체가. 당연히 뭐다? 과세입니다. 당연히. 동그라미 니은번은 어떤 거냐면 다 체크인데요. 기억번 니은번. 니은번은 뭐냐면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요. 국가나 자체가요. 제 빌딩이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국가나 자체가 내 토지나 빌딩을 지금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했고요. 잔금 지급 전인데 미리 지금 사용을 해요. 국가나 자체가. 그러면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돼 있다고 봐가지고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니까 유상으로 사용해요, 무상으로 사용해요? 유료로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가지고 니은번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국가나 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미리 사용한다. 사용료가 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을 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밑줄이고 이런 경우는 부과한다는 거.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1년 이상 사용하는 재산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무상 사용할 때만 비과세지. 기업과 니은처럼 유료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과세가 됩니다. 2번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입니다. 다음에 따른 재산은 가로 안에 밑줄입니다.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선박, 곱대 같은 은 제외한다는 말은 지방세 비과세에서요. 사치성 재산 나오면 무조건 과세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치성 재산은 비과세에서 제외하고 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재산 3하고 5는 제외하고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일부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거나 등등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에 용도분에 의한 비과세하느냐.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이런 거. 비과세는 6개 지목이에요. 여러분요. 공부가 이렇게 안 되고 뭐 그런 날 있죠. 지금 보면은 각 학원별로 보면 1월 달에 쫙 나왔던 분들이 지금 2월 달에 코로나19 뭐 어쩌고 이런 거 핑계에 대해서 그런지 뭐해서 그런지 어떻든 간에 안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은 크게 없어요. 원래 해마다 보면 양도소득세 할 때 정도 되는 이 2월 중순 말이 되면 어차피 분위기가 또 파상 분위기로 간다고 제가 1월 첫 주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파상 분위기로 가요. 그랬다가 3월 달이 되면 또 이제 첫 주가 되면요. 다음에 이제 3월 첫 주 때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빠졌던 분들 또 그다음에 작년에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막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또 열기가 막 화끈화끈합니다. 그랬다가 또 4월 달이 되잖아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하면 4월 달에 예? 버스커의 벚꽃 엔딩
그 노래가 흩날라 벚꽃이 뭐 흩날리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그럼 또 분위기 흐트러져가지고 수업을 또 빠져요. 또 파장 분위기예요. 그러다가 5월 달에 다시 나왔어요. 나왔더니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지. 심화과정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갈등하다가 이제 2차 포기하고 1차만 하거나 안 나오거나 막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해마다 반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2월 달도 그런 분위기인데, 진짜.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지방이든 서울이든 다 똑같이 매년, 예전부터 매년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버티셔야 되겠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는 수험생은 슬럼프라는 것이 오게 돼 있어요. 감기하고 똑같아요.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은 감기 걸리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슬럼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기도 싫고, 뭐 강의를 듣든 책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의욕은 떨어지고 그럴 때 이런 시기가 꼭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가 문제인데 공부 안 되고 그럴 때 드라이브를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천, 강변 도로를 따라서 하천 도로 따라서 있죠? 쭉 상류 쪽으로 쭉 드라이브를 나가요. 바람을 느끼면서. 그러다 보면 뭐가 있냐면 제방이 있고요. 유지 호수도 있고요. 농업용 수로도 있어요. 농업용 수로도 있고. 그리고 배산임수니까 뭐가 있어요?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로 한번 이렇게 쭉 기억한 다음에 또 하천, 도로 쭉 따라서 제방, 유지, 그 다음에 농업용 수로, 또 묘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로 한번 기억한 다음에 랩하듯이 이걸 외우면 돼요. 임산부, 노약자 있습니까 여기? 솔직하게 얘기해도 나중에 또 원망하지 말고 임산부, 노약자 있어요? 예? 자, 뭘 손을 들고 왜? 그래서 임산부, 노약자, 또 인강수강생분들 중에 임산부, 노약자 헤드셋을 뺍니다. 여러분 빼고. 자, 랩하듯이 듣는데요. 랩하듯이 이걸 읽는데 어떻게 외울 거냐면요. 그냥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 랩하듯이 외웁니다. 도로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뭐 이런 식으로. 도로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자, 처음엔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입니다. 좀 더 빠르게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더 빠르게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랩하듯이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머리로 외우면 저도 이게 헷갈려요. 이거 한데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안가로 1번 도로를 봅니다. 자, 도로법상의 도로 비과세예요. 가로안에 보니까 가로안의 내용이 올해 2020년 추가된 내용인데요. 올해 가로안의 내용이 2020년 추가됐어요. 이 도로에서 도로는 비과세인데 도로에서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 안내소, 연구시설은 이 도로법상의 도로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선한 사설도로도 비과세입니다. 다만 다음이 줄인데요.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이게 뭐냐? 대지안의 공지가. 여기 보세요. 대지안의 공지요. 우리가 집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집과 집 사이에 공간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지나다닙니다. 요즘은 뭐 이런 길을 거의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구도심 같은 데 가면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자, 이런 길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고 김현식이 부른 골목길 걸어갈 때에 이거 골목길 이런 대지안의 공지는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제외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대지안의 공지는 도로가 아니다. 하천이요, 제방이요, 그 다음에 국어, 농업용 수로 같은 거. 근데 제방 한번 볼래요? 작년에 요 제방이 지문에 시험 지문에 나왔는데 수강생님들이 요 단서 때문에 이게 단서를 못 보고서 또 저기 하신 분도 계시는데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요거요.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일 때는 비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어 농업용 수로 같은 거, 유지, 댐, 뭐 저수지, 호수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33페이지 안가로 6번 묘지요.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하는데 여러분 지목이 묘진 토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저 보세요. 이 지목이 묘진 토지는 나중에 다시 이제 다음 심화 과정에서 취득세에서 세율 특례하고서 다시 한번 잘 비교해 드릴 건데요. 지목이 묘진 토지를 보세요.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에서는 지목이 묘진 토지를 과세해요. 나중에 배우는데 세율은 이제 중부화 기준 세율 특례 세율이라고 해서 2%인데요. 나중에 배워요. 하여튼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면허세도 나왔었어요. 비과세입니다.
자, 당연하죠, 여러분들. 지목이 묘진 토지를 만약에 등록면허세나 재산, 그러니까 취득세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세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아요. 지목이 묘진 토지. 근데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를 만약에 부과를 한다? 그럼 서로 자기 명의로 등록 안 하려고 하고, 자, 재산세를 만약에 지목이 묘진 토지, 조상님 묘소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부과해? 그럼 사람들이 그냥 그 재산세 볼 때마다 그냥 열받는다고 조상님 묘소 다 없애버리잖아요. 우리 동방예주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만 과세하고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를 뭐 한다? 비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재산세도 비과세고요. 하여튼 비과세된 6개 지목.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이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산림보호법 중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토지. 그래서요, 동그라미 1번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복용 내 토지 밑줄이고 통지의 동그라미요. 그리고 다만 단서 밑줄입니다. 전닭과 섬 및 대지는 제외한다.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하냐? 과세입니다. 제외하고. 그래서 통제복용 내에 있는 농지와 대지는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농지하고 대지는 과세입니다. 기억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제한의 동그라미요, 분리과세합니다. 나중에 재산세 토종 구분하고 또 자세히 배워요. 오늘은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갑니다. 니은번 근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동그라미,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예요. 제한보호구역 내에 임야는 분리과세하고요. 분리상 토지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밑줄, 그리고 그 아랫줄 최종님 시험님 밑줄이요. 작년 시험에 재산세 비과세 문제가 나왔어요. 재산세 비과세되는 것을 골라라. 그런데 5번 지문에 이게 있었어요. 저한테 배운 수험생분들은 최종님 시험님이 지문에 나왔는데, 저한테 배운 수험생분들은 어떤 수험생분이 합격 후기에다가 이 문제를 보면서 제 음성이 떠오르면서요, 시험 끝나고서도 교문을 나서면서도 제 음성이 들리면서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 이거 맨날 했는데 요게 떠올랐다 그래서 자기는 답 맞췄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림자로 끝나는 이냐보다 비과세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자연권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 자연 보존지구안이며 보존의 동그라미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내에 있는 임야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4번 백두대간 보호지역 하나 임야 비과세고요. 3번 임시사용 건축물입니다. 자꾸 그냥 눈으로 익혀두는 거 이런 것들.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율은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입니다. 밑줄이요. 이하가 아니라 뭐예요? 미만의 것 비과세입니다.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요. 그 다음에 TV에 보니까 보조단의 두 번째 팁을 보세요. 임시사용 건축물이라도 별장, 고불악장 같은 사치성 재산일 때는 당연히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하여튼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또 4번 비상재해 시에 구조용으로 이용하는 선박, 무료로 도선용으로 이용하는 선박, 선교, 배로 이루어진 다리에 구성되는 선박,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선박 비과세고요. 5번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등,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았거나 철거보상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해서요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밑줄은 두 번째 줄 행정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았거나 철거보상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 밑줄, 건축물 부분을 한정한다 밑줄이요.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할 때는 철거하는 부분을 한정하고, 다만 여기 밑줄이요. 또 그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철거명령 받은 주택이요. 건축물이요.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비과세인데 그 부속 토지인 대지, 땅은 어떻게 때려 부셔요? 그죠? 제가 수업할 때, 강의할 때 그 대지는 땅은 어떻게 때려 부시냐? 건축물만 때려 부술 거니까 비과세고, 근데 대지, 부속 토지인 대지, 땅은 어떻게 때려 부셔? 못 때려 부시니까 과세. 그런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의 주택은 비과세하는데 다만 부속 토지인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땅 못 때려 부시니까. 자, 이런 거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중요 기출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2번 한번 볼게요.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일련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받은 주택과 부속 토지는 대지.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주택은 비과세지만 때려붙을 거니까 부속 토지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3번에 뭐 농업용 국어 이런 것들, 도로와천 제방 국어 유지묘지 국어 비과세고. 4번 군사기지 및 군사법법의 규정에 따른 통제복용 토지 비과세입니다. 단 전답과수 및 대지는 제외하고. 5번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일반 자유로운 통행 지역목수로 개설한 사설도로 비과세. 다만 대지 안의 공지는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이런 것들. 다 나왔었죠? 네. 납세 절차 06번 테마 별표 3개입니다. 이거는 뭐 독립한 문제로도 단골로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고 무조건 나옵니다. 별표 3개고요. 올해는 특히 무조건 나옵니다. 납세 절차 06번 테마 별표 3개입니다. 고기를 드시고요. 목운동부터 한번 합니다. 목운동부터.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다시 한번 허리도 좌로 물어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34페이지 06번 테마 납세 절차 징수 방법입니다. 과세 기준일이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언제? 6월 1일로 한다. 자, 재산세는 항상 뭘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 항상 그렇죠, 여러분? 그럼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배운 거고 다음 심화 과정에서 배울 거지만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OX요. 네?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 평가는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납기입니다.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 납기는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편은 별표시하고 상식입니다. 상식.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9월 달이 됐는데도 재산세 납기 같은 것도 못 외우고 계신 분들은 제가 시험장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 9, 10월 달에 됐는데도 이런 재산세 납기 정도 못 외우고서 시험장을 합격하길 바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가지 말라고 하겠 제가. 근데 그래서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산세 먼저 납기. 토지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요. 건축물하고 235페이지 선박항 공기. 건축물 선박항 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다시 234페이지 주택부는요 2번 나눠 징수합니다. 그래서 부가징수혈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래서 2번 나눠 징수합니다. 주택부는 1년에 낼 세금을요. 납세자들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한 번에 징수하는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돼 있잖아요. 근데 항상 뭐 그 가을 되면 사람들이 항의 전화 시군구청에 막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름에 냈는데 왜 또 재산세 고시를 보냈냐고 항의 전화하고. 그래서 선생님 댁에서 1년에 낼 세금을 부담 줄여주기 위해서 2번 나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막 또 승질내면서 한 번 해야지 왜 귀찮게 2번 보내냐고 막 하면서 사람들 항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나중에 가을이 되면은 공부 많이 이렇게 했어요. 시험장 가기 얼마 전인데도 저를 찾아와가지고 재산세 주택분 고지서를 들고 와가지고 여름에 또 재산세 고지서 냈는데 또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간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기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2분의 1. 다만 여기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얼마요?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한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29회 때 주택분 재산세 부가징수 할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다 그랬습니다. 9월 30일 납부기한 아니에요. 7월 31일이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다예요.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를 봅니다.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부가 징수할 세액이 17만 원인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하여 한꺼번에 부가 징수할 수 있다. OX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토지분 재산세가 17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미 시험에 나왔고요. 2번. 그 다음에 수시분은 보겠습니다. 235페이지. 안 가로 2번이요. 지자체 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임의 부관세를 변경하나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세지는 당연히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로 가야죠.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닙니다.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도 각각의 토지 소재지입니다. 노원구에 있는 곳은 서울 노원구에, 뭐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뭐 이런 식으로 각 시군구,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토지 소재지예요. 그 다음에 4번 징수 방법입니다. 보통 징수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 그렇죠?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거지. 거기서 날라왔는데 휴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여보, 내가 올해부터는 부동산 세법을 공부했잖아. 중개사 공부하니까. 올해 우리 집 재산세, 올해부터는 내가 계산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세, 과세입증과 세액을 적어서 밑줄입니다. 늦어도 납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납기 시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납기 개시 전까지 그럼 틀려요. 며칠 전까지 발부?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다 자꾸 그냥 어려울 거 없고 이런 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어렵다고 하는 분이 숫자가 많이 나왔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건 그냥 자꾸 틈날 때마다 자꾸 보면서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외울 게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재산세 고지서를 보낼 때는 미리 5일 전까지 보내주는구나. 미리 보내주는지 안 보내주는지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집 요번에 재산세 날라올 때 뭐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자, 양가로 2번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조세예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특정 자원분이 아니에요. 재산세 친구는 누구예요? 물납, 분할납품만 따라다니지 항상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친구 누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친구입니다.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목적으로 특정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들 때는 재산세 납세구소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재산세 친구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이요. 재산세 친구다 보니까 둘 다 보통징수입니다. 같은 무렵에 납기가 같은데 거기서 두 장 보내면 서로 불편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나란히 적어서 함께 나란히 적어서 뭐한다? 병기해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세금은 어떤 거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입니다. 자원분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특정 자원에 대한 게 아니라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거. 양가로 3번 소액징수면제는 상식입니다. 거기서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딱 2,000원이면요. 징수합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는 거. 상식이고요. 양가로 4번 신탁재산의 특례입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 지방세 징수법 중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밑줄이요. 다만 또 밑줄이요.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의 다른 재산인 경우에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밑줄입니다. 저 어떤 얘기냐? 시험에 25에 따라 나왔던 건데 여기 보세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합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해요. 가위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그 다음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 병이 있습니다. 수탁자 병이 있고요. 그랬을 때 갑이란 사람이 A 토지하고 A-란 토지를 신탁했습니다.
을은 비토지를 신탁했습니다. 을은 위탁접으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이에요. 또 C라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 토지입니다. 원래 병의 자기 토지입니다. 수탁자의 고유 토지고요. 병에. 자, 그랬을 때 A와 A-B 토지 신탁재산에 대해서 누가 재산세 납부문제예요? 위탁자의 수탁자예요. 수탁자가 납부문제가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아까 복습했습니다. 수탁자 납부문제입니다. 그런데 A 토지가 만약에 세금을 체납한 토지라고 할게요. A 토지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입니다. 그랬을 때 A 토지는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A 토지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토지만 압류해야죠. 자, C 토지, B 토지 압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A-요.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A- 토지가 있을 때 이 A- 토지는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다른 재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25회 시험 때.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A-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중요 기출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가지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1번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그렇죠? 2번 고유산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3번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에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아까 주택분 재산세 납기할 때 부가징수할 세액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이렇게 했지. 별장과 일반 주택의 납기가 달랐습니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납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4번 국가와 지자체의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상금과 중과세액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가 지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가 가상금 낼 수는 없잖아요.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5번이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X입니다. 그 다른 재산, 같은 신탁에 속한 다른 재산 압류할 수 있습니다. 5번 신고 의무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거냐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밑줄입니다. 과세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예요. 과세기준부터 10일 이내 밑줄. 그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를 갖춰 신고하여야 한다 됐습니다. 자, 어떤 자들이 신고하게 돼 있느냐? 237페이지 기억본부터 리을본까지 4가지가 나오지만 외우는 건 아니고 한번 보세요. 기억본.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 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했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신고해주게 됐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주된 상속자가,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 개인명 등재됐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이게 종중재산이다 뭐 이런 것들을 신고해주게 돼 있고요. 1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수탁자가 이게 신탁재산이다 이런 것들을 신고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그러면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합니다. 지난주에 배운 건데요. 매매하는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020년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르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등기까지 5월 30일 날 됐다고 쳐요.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매도인 갑이에요, 매수인 을이에요. 완벽하게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6월 1일 봤을 때 공부상이든 사실상이든 완벽하게 누구 거예요? 매수인. 그래서 매수인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잔금은 5월 30일 날 치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예를 들어서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이런 얘기예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이때는
누가 재산세 납세무자 된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었어요, 이럴 때? 예? 재산세는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자. 근데 올 30일 잔금 치렀으니까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 누구예요? 매수인을. 납세무자는 재산세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 기준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였잖아요, 원칙. 근데 다만 여기서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요 얘기예요. 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려면요, 전제를 깔고 있는 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이 권리 변동 사실에 대해서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공사한테 신고해 주게 됐어요. 공무원이 보니까 계약서 보면 5월 30일 잔금 치렀네. 그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 누구예요? 매수인 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계약서 첨부해서 등기 안 됐을 때 신고를 해주게 돼 있는데, 신고를 했다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지만 잔금 언제 치렀는지 알게 됐으니까. 근데 이 신고를 안 했어요. 자, 봅니다.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잔금 언제 주는 걸 몰라. 그럴 땐 누가 납세무자 된다고 배웠어요? 앞에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 되는 경우도 있다 배웠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권리 변동이 있는데 등기가 과세일까지 안 됐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그런데 237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위 일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냐거나, 찾으셨습니까? 23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일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냐거나 신고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도 있습니다. 팁을 보니까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단에 신고 의무자의 신고할 내용에 대한 직권조사 후에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며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등기는 등기관만이 하는 거죠. 다시 보조단 236페이지 다시 보조단 맨 아래쪽을 보세요. 왼쪽을 236페이지 맨 아래를 보니까 보조단에 본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으나 재산세 납세물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요 신고는요, 신고 편의를 위한, 징수 편의를 위한 신고예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정확한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부과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느냐? 지자체장, 과세준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신고를 하라고 하냐고요? 원래는 이런 걸 다 과세권자가 자기가 조사해서 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납세무자한테 이런 협조 의무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고 의무는 안 했다고 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이다. 조세 총론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 문제에서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무조건 틀립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6번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비치는 읽어보는 거예요. 과세대장 양가로 1번. 지자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재산세는요, 대상의 종류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대상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합니다. 그러니까 대장과세하는 조세라고 재산세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줄,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요즘 같은 세상에 꼭 종이로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죠. 양가로 2번, 3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2번 물납입니다. 자, 물납이 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최근에.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돼요?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세금은 안 되고. 자, 그럴 때 물납 요건 및 대상입니다. 지자체장은 밑줄입니다. 재산세, 납부세, 가로 안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하고 도시적분을 포함한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요거 1번입니다. 재산세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고요?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자, 두 번째 줄 끝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물납은 과세권자 알아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물납할 때 뭐로 물납해? 부동산. 근데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이니까 다른 시군구인 거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때는 노원구에 있는 재산 때문에 재산세를 낼 때는 노원구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을 물납해야지. 에? 자, 강남구나 또 의정부나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매출이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물납하겠다고 신청했어요. 공무원이 물납하겠다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가압류돼 있고 골치 아프겠죠? 물납으로 갑니다. 자, 다시요. 고개를 듭니다. 물납 요건.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어떤 거로 물납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허가받아 할 수 있다. 4가지 요건을 꼭 기억합니다. 넘어가시면요. 238페이지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절차 자세한 내용들 물납 부동산의 평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음 심화 과정에서 배우고요. 239페이지 3번 분할 납부입니다. 올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의 강의 들은 수험생들 대부분 다 맞춥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물납, 분할 납부 시험에 나온다는 거. 올해 개정이 됐죠. 분할 납부 요건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밑줄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500만 원이었다가 올해 바뀌었죠? 250만 원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납부할 두 번째 줄 법령이 정하는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전반이고 일부를. 또 납부기한이 지난 후 몇 개월이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재산세는요. 여기 보세요. 재산세는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요? 2개월 내 분할 납부하니까 자, 2개월 내 분할 납부하니까 언제까지? 9월 30일을 분납기한으로 합니다. 만약에 재산세 납기가 9월 30일이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 납부기한이면 그 지나서 2개월이니까 언제? 11월 30일까지 11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납부기한 지 몇 개월? 2개월이요. 그 다음에 계속이어서 봅니다. 분할 납부세액의 기준입니다. 하여튼 올해 재산세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라는 거. 500만 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 삼아 얘기하는 게 작년까지는 재산세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이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 초과를 뗄 수 있었죠.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서민들한테는 분할 납부가 재산세.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계신 분 있다. 자, 그러면 윙크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자, 작년에 여러분 본인 집에요. 여러분 집에 나는 작년에 내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냈었던 것 같다. 윙크요. 그래서 윙크. 그래서 제가 없죠. 그리고서 어떤 곳에 강의할 때 없죠. 그리고서 저 진도랑 하려고 그랬더니 교탁 발 앞에 어떤 사장님이 헛기침해서 봤더니 사장님도 있고. 다시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제 500만 원이었을 때는 진짜 그림의 떡이었는데요. 이제 250만 원으로 반으로 낮아졌잖아요. 250만 원 초과니까. 자, 우리 집 재산세 작년에 250만 원을 넘게 냈다. 자, 그분 계시면 다시 윙크요. 에? 아, 진짜 없단 말이에요. 아, 진짜 빨리 돈 버리셔가지고 재산세도 250만 원씩 더 내고 그래야 되는데 종부세 한 1000만 원씩 내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죠? 아, 진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잊지 마시고 2번 분할 납부세액의 기준을 볼게요.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하느냐.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그 처리 기준은 배예요. 그래서 납부할세액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깔으라는 얘기예요? 25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예요. 아시겠습니까? 500만 원 이하일 때. 그럼 저를 보세요. 자,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에요.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4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최대 분납가능 얼마다? 그렇습니다. 납부할세액이 500 이하일 때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깔고 25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그러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 150만 원이에요.
작년에 종부세에서도 똑같이 이런 사례 문제가 지문에 나왔는데 제가 맨날 작년에도 종부세 할 때 40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최대 분납가능 금액 150이요. 요거 했었는데 종부세에 작년에 문제 나왔어요. 똑같이 얘가 400만 원 똑같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300으로 예를 들면은 조금 200하고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400으로 예를 들기가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그 출제하는 사람도 그렇게 출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3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네? 50만 원이고, 자, 최소한 납기내 250 깔고 나머지니까 300일 때는 50만 원 분납 가능하고.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요. 납기내 300만 원 내고 300 내고 분납기간 내에 100만 원 내고. 이거 되겠습니까? 돼요? 됩니다. 최소한 얼마만 깔아놓으면 되니까 250만 원만 깔아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분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할세 400일 때 납기내 200 내고 분납기간 내에 200 내고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최소한 250분 깔아놔야 되니까. 이렇게. 자, 분할 납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심화과정에서 봅니다. 자, 240페이지 4번에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입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재산세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취득세라든가 소득세 세율이 인상돼요.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근데 그래도 취득세는 뭘 사면서 세금을 내니까 좀 누그러져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세율 인상되면 사람들이 욕하지만 그래도 소득 중에 일부를 세금 내니까 좀 누그러져요. 사람들이 제일 용서 못하는 세금이 뭐냐면 보유세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매년 세금 내라고 하니까 그냥 억울하게 생각해가지고 전년도보다 조금만 올라도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욕먹지 않으려고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금 부담의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상한을 못 넘게 해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보유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보유세만. 그럴 때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한번 볼게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토지, 건축물은요. 부자들이다 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습니다. 3억이든 6억이든 무조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합니다. 무조건 150% 못 넘게 해요. 그럼 전년도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10만 원 냈어요. 올해 그 토지 계산했더니 건축물 계산했더니 19만 3천 원 계산됐어요. 올해 당연도에 납부할 재산세는 얼마입니까? 15만 원이에요. 자, 전년도세액 10만 원에 150%니까 15만 원. 이게 19만 3천 원이 계산됐어도 15만 원을 납부할 세금을 합니다. 이게 세부담 상한입니다. 주택은 서민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되어 있어요.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150%인데 주택은 그래서 공시가격 자 3억 원 이하 3억까지는 105%예요. 전년도 세액에 105%못 넘게요. 3억 초과 6억 이하 공시가격 6억까지는 110%고요. 6억 초과하면 13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주택부는 6억 초과하더라도 150% 없어요. 130%가 끝입니다. 토지건축물은 150%인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한번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얘기냐면 재산세에 어떤 주택이 있는데 개별 주택 가격이요. 어떤 주택의 개별 주택 가격, 주택의 시가 순액이요. 여기에 만약에 6억 원입니다. 근데 이 주택의 가격이 6억 원인데 이 주택에 대해서 전년도 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입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이 주택에 대해서 계산한 산출세액이 주택분 재산세 계산한 산출세액이 123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이 주택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세요. 전년도 세액이 나오고 당연도 세액이 나와서 그럼 뭘 적용하라는 거? 세부담 상한 적용하라는 것을 눈치채시고 주택인데 공시가격이 6억인 주택이면 세부담 상한은 3억 초과 6억 이하니까 이건 전년도 세액의 11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그러면 당연도 납부할 세액 얼마라고요?
전년도세액 50만 원에 100%는 50만 원, 전년도세액 50만 원에 10%는 5만 원, 110%니까 얼마? 55만 원을 납부할 세금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도에 123만 원이 계산됐어도 얼마만 낸다? 55만 원을 납부할 세금을 합니다. 이게 세부담 상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교재 보겠습니다. 그래서 240페이지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요. 토지 건축물이요. 해당 연도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50에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을 한다. 그래서 공시가격 3억이든 6억이든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주택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 공시가격 또는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 원 이하는 100분의 100억. 2번 주택 공시가격 또는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 3번 주택 공시가격 또는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 초과하면 130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표만 아시면 돼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표에만 별표시하고 딱 기억하면 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 건축으로 무조건 공시가격 3억이든 6억이든 몇 프로? 150%. 주택만 서민들 관계되어 있으니까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110, 6억 초과하면 130%.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외우도록 하고 심학습의 세부담 상한의 계산 방법이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틀려야지 뭐 이런 거 찍어야지 뭐. 그래서 넘어갑니다. 242페이지 중요기출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풀어드린 문제가 요거고 가상금 보는데 가상금은 뭐 지방세에만 가상금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납부기 안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상금. 요거는 지방세만 가상금 규정이 있고 국세는 가상금 규정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랑 통합돼 가지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됐죠. 네. 지방세만 있습니다. 하여튼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 안내 미납부하면 가상금입니다. 가상금의 구분은 조시정론에 다 했어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상금 체납세액 몇 프로? 3% 깔고 계속 안 내면 중가상금 적용되는데 동그라미 1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 1만 분의 75 0.75%씩 중가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에 한해서 적용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위 일회 규정은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중과상금 적용하려면 30만 원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나란히 적혀 있을 때는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한다 그러면 틀려요. 납세 고지서별이 아니라 뭐 세목별로. 재산세는 재산세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가 30만 원 미만인지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부가세입니다. 재산세는 그 재산세, 도시적분세액 제외한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밑줄이고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습니까? 잊으면 안 되는 그 이름으로 외웠습니다. 재산세는 재진이에요. 자,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진이니까 재산세가 몇 프로예요? 20%입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예요. 중요기출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한 문제만. 자, 중요기출 문제 첫 번째 것만 풀어봅니다. 그리고 쉴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과세기준일은 매년 언제다? 7월 1일이 아니고 6월 1일이고 2번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세액이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는 10월 달이에요? 아닙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3번 토지 정기분 납부세액이 1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X입니다. 왜 틀렸어요? 토지잖아요. 토지니까 무조건 언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숫자만 신경 쓰고 숫자로만 눈이 먼저 가는 이런 나쁜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악습을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토지분은 무조건 9월 달이고요. 4번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권리 변동인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과세권자가 언제 장부실 이런 거 알 수 없어. 누가 납부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근데 다만 사용자가 되는 건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구라고요? 사용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걔 어디 간지 알 수 없을 때니까 자, 소유권의 귀속 불명할 때 누구라고요? 사용자. 사용자가 되는 건 딱 이거 하나잖아요. 딱 알아두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5번 지자체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세액이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 올해 250으로 바뀌었다는 거. 두 번째 중요시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를 다 봤습니다. 249페이지 문제 6번 문제 한번 살짝 볼까요? 시간은 늦었지만 249페이지 6번 문제 잠깐 볼까요? 249페이지 6번 문제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을 모두 고른 거랬습니다. 초과 누진세 대상을. 기억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분리상 토지 그러니까 비례세율인지 누진세율인지 구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별로.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 세율 구조는 토지,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다. 별로니까 뭐예요? 누진세율. 얘 골라야죠. 니은번 분리대상 토지는 뭐예요? 분비. 얘는 뭐예요? 비례세율이죠. 분비. 007빵에서 비례세율이잖아요. 디귿번 광역시 지역에서 국토계 미유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법령으로 정하는 공제건축물. 자세한 거 안 배웠지만 아직 건축물은 어떻게 되었어요?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건비 비례세율이고 주택은 별장은 4% 비례세율인데 별장을 제외한 일반 주택은 01, 04. 작년에도 맨날 배웠어요. 01, 04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니까 또 얘 골라야죠.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별로, 기억번하고 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였지만 저한테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252페이지 4장의 기타 지방세는요.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가 독립한 문제로 출제된 적이 없고요. 출제 가능성도 극히 낮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한번 나온 적은 있지만요. 얘네들은 조세 총론에서 배우는 지식으로 문제 풀면 되고 나중에 기회되면 슬쩍 또 추가해서 알려드려요.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 264페이지에서 한 장 넘기니까 264페이지에서 한 장 넘기니까 파트 3 국세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편 조세 총론 다 받고 제2편 지방세를 다 받고 제3편 이제보다 국세입니다. 별로 좋아하는 표정이 아닌데 여러분들? 자, 국세 넘어갑니다. 268페이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